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시간을 했는데요. 인터넷 사정으로 그 수업 내용을 잘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별도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언어 과목에서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파이썬 언어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현재 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사용률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파이썬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바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 분야에서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이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고, 이 자바의 경우는 웹 플랫폼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다 다루질 못할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때 만나면 대략적인 얘기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능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과가 원래는 C 언어입니다. C 언어인데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기술,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사용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파이썬 언어를 선정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언어를 공부하는데요. 그 파이썬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법, 그죠?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식과,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함수, 뭐 모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할 겁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개발을 실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데이터 타입,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그 리스트, 뭐 튜플, 뭐 딕셔너리, 이러한 자료 구조에 대한 알고리즘,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자료 구조에 대한 내부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뭐 학습하는 건 아니고요. 그 원리에 대한 이해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작은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네, 그 3회 정도의 수행 평가를 할 건데요. 그거는 대면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교재는 첫 파이썬이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첫 파이썬이라는 교재는 그 앨리스 코딩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장벽이 뭔가 하면 그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코딩 플랫폼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주에 수업 시간에 확인했듯이 그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모바일에서 얼마든지 실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일날 수업을 했고 7월 8일에 두 번째 수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월 22, 23은 연속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월 27, 28, 29일은 인천재능대학교로 와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수업의 목적은 수업의 내용을 많이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을 갈 때 그죠?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32시간의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들기에는 아주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러한 내용이고 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어떠한 진로를 갈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면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하고 수업 내용뿐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주차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슬라이드를 제가 배포한 슬라이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이미 이 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추가적인 과제를 주기도 하고 서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명단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하는 환경이 앨리스 코딩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모바일 앱에서도 충분히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온라인 수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간단한 실습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예, 했고요. 안 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강의 방식은 수업 이전에 이론 영상을 미리 유튜브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수업 시간에는 발표를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한 다음에 실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나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은 지양하겠다. 그래서 강의는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양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사실 정답이 없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요, 정답이 있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시부터 6시 40분까지 발표 준비를 한다. 3, 40분 동안. 그죠? 미리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발표 수업은 한 4, 50분, 1시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진행을 하며, 그 다음에 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업 요 시간은 정확하고요.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죠. 질의응답이 많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실습이 많은 날은 실습을 많이 하도록 제가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실습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은 더 많은 다른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결국은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기초를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기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사실 컴퓨터라는 것도 나온 이유가 결국은 정보 처리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정보 처리. 그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과정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면 우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알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를 어, 개발한 거죠. 그죠? 어떤 현상을 받는가 하면 사람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 정보 처리하는 관찰을 토대로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은 결국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어떠한 과정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지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자,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그 위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컴퓨터 구조. 컴퓨터가 어, 나온 이유는 정보 처리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냐? 컴퓨터가 나온 이유는 Y에 대한 답은 정보 처리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 좀 알아보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정보 처리하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라는 것은 크게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드웨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도구, 기계, 그 내구성을 가진 장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 기계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운영 정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뭔가 기기, 그죠? 기계.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 기기를, 도구를 움직이게 하는 뭔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좀 사람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 사람은 육체죠. 그죠? 육체, 신체죠. 그다음 이거는 생각, 아이디어, 정신, 혼, 영, 뭐 이런 거죠. 예, 소프트웨어.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 그죠? 이거가 얘를 통제하죠. 그죠? 다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돼요. 그죠? 상호 보완적이죠. 맞나요? 어, 우리가 만약에 몸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이 없고 정신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 것도 내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이용해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가 있고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다면,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이 기기는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녹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이 강의를 녹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노트북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잖아요. 맞나요? 이 가치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거죠. 이렇게 보면 그죠? 하드웨어는 우리 육체와 같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마음, 뭐 생각, 영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이 하드웨어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요. 좀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컴퓨터를 게임 용도로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치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내가 단순히 사용자 입장이 아니고, 그죠? 단지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의 구조를 활용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단지 고철덩어리인 이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사용자가 아니고 이제는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컴퓨터라는 것은 뭐야? 정보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요. 예,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절차, 문제 해결.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이 정보 처리를 문제 해결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결국 문제 해결하려면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맞나요? 이 정보 처리를 위한 순서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정보 처리를 위한 순서를 만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만드는 행위를 할 때 도와주는 수단이 언어가 바로 언어 랭귀지인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 예, 언어. 근데 여기는 뭐 C 언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바가 될 수도 있고,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위해,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해 순서를 만드는 것, 순서를 만드는 언어, 이런 겁니다. 예? 이해됐죠? 쉽죠? 그래서 기기의 그 행위를 통제하거나 기기 눈에 보이는 어, 하드웨어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수단이다. 그죠? 프로그램.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이게 프로그램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보세요. 전체 프로그램. 맞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순서로 되어 있죠. 순서잖아요. 프로그램 순서. 그죠? 트랙별로 나눠서 그죠? 분야별로 나누고 시간대별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죠? 문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 순서를 정해주는 이제 행위를 할 겁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인간의 정보 처리를 한번 볼게요. 이 컴퓨터라는 것이 정보 처리를 위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정보 처리를 보고 컴퓨터를 디자인했겠죠. 그죠? 이 정보 처리는요, 아주 크게 보면 입력이 있고 처리가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정보 처리. 지금 여러분들은 눈으로 눈을 통해서 뭔가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 정보가 들어온 것을 머릿수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판단한 결과를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눈으로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 두뇌 몸이 브레인이 처리를 하고요. 그 눈을 통해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한 결과를 입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저게 뭐야? 그러면 보고 나서 저거는 칠판입니다. 저건 뭐죠? 저거는 시계입니다. 자,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판단을 한 다음에 입으로 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우리는 사람은 코로 냄새를 맡아서 정보를 또 처리를 합니다. 그죠? 입을 통해서 맛을 보고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우리가 피부 감각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정보를 받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입으로도 할 수 있고요. 눈을 통해서 우리가 사인을 보낼 수도 있고 손을 통해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글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처리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눈을 통해서도 있고 손짓 발짓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보 처리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쉽죠? 네, 너무 쉬워요. 그러면 사람의 정보 처리는 어쨌든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을 받고 나서 우리의 두뇌, 머리를 통해서 머리에 있는 두뇌가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인공지능이 하는 거를 잘 봐요. 자,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컴퓨터가 구현합니다. 인공지능이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특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한번 봅시다. 자, 컴퓨터도 입력을 받아요. 정보 처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자, 근데 컴퓨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키보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키보드입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키보드는 있었어요. 어쨌든 그죠? 키보드. 그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요. 또는 입력이 아예 없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올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떤 키보드로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자 결국 모니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이죠. 맞나요? 데이터를 정보를 키보드로부터 받아서 메모리로 올려서 CPU가 처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니터로 갑니다.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정보를 메모리로 간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가 처리해서 모니터로 출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요, 데이터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자 메모리로 올리죠. 그죠? 데이터를 메모리로 가져와서 CPU로 올려서 모니터로 보내고 합니다. 그죠? 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처리가 되죠. 내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그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판단 또는 연산 처리를 해서 모니터로 보냅니다. 또 처리를 해서 우리가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죠. 또는 결과를 우리가 스피커로도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결과를 우리가 또 다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한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내가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종이에다가 기록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종이에 기록해 놓으면 그 기록은 영구 보관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이걸 처리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해 두면 우리가 그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입력이 마우스를 통해서도 지금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그죠? 내가 클릭하는 순간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죠? 이벤트가 발생해서 메모리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서 뭔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와서 자 메모리로 가서 CPU로 가서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제일 배울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죠. 저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서 또 데이터를 읽어와 가지고 처리해서 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잖아요. 좀 전에 인간의 정보 처리와 컴퓨터 정보 처리는 결국 다를 게 없다. 맞죠?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자, 입력을 도와주는 어떻게 입력을 하게 도와줄까? 또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출력할까? 자, 이거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한테 정보를 받도록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정보를 받고 처리를 해주고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수단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통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냐? 이제 자, 변수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의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타입 중에서도 기본 자료형이 있고, 이러한 한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타입이 있습니다. 튜플이라든가 딕셔너리라든가 리스티드라든가 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죠?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입력해서 어딘가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으려면 받기 뭐 그냥 이런 게 여기에 저장을 하기 전에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입력이 뭔지 입력을 받고, 그다음에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뭔가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줘야 됩니다. 문자는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우리는 숫자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문자는 연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붙이는 대상이지.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면 이제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처리. 그러면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논리, 비교 이런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따른 처리를 해주고 또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출력. 네, 출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처리한 결과를 화면으로 뿌려주는 것을 우리는 표준 출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리한 결과를 변수로 또 저장을 해놓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똑같은 이제 뭐 우리가 이거를 화면으로 출력도 할 수 있고 파일로 출력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략적인 프로그래밍과 정보 처리, 자, 결국은 컴퓨터 구조의 정보 처리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